이번에는 컴퓨터 평가 요소, 컴퓨터 성능 표시, 벤치마크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컴퓨터 성능 평가 요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성능을 평가할 경우에는 아래와 같이 성능, 가격, 크기, 소비 전력, 신뢰성, 보안성 등과 같은 것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먼저 성능 평가는 프로그램의 실행 속도와 실시간성 등을 고려하여 평가하고, 가격은 컴퓨터를 구성하는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가격을 고려하여 평가합니다. 컴퓨터 크기는 컴퓨터의 물리적 크기를 고려하고, 소비 전력은 컴퓨터가 소모하는 전력을 고려하게 됩니다. 컴퓨터의 신뢰성은 컴퓨터 기능에 대한 신뢰도 및 고장 발생 시 대응 능력을 고려해서 평가하며, 컴퓨터의 보안성은 악성 프로그램 및 외부 침입 시도에 대한 방어 및 대응 능력을 고려하여 평가하게 됩니다. 컴퓨터 성능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성능은 실행 속도를 고려하여 평가하는데, 프로그램 실행 속도에 영향 주는 요소로는 아래와 같이 열거할 수 있습니다. 프로그램 실행 속도에 영향 주는 요소는 크게 컴퓨터 구조, 운영체제, 컴파일러, 그 다음에 프로그래밍 기술적인 측면에서 구분하여 설명할 수 있습니다. 먼저 컴퓨터 구조 측면에서는 CPU 속도, 명령어 세트 구조,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가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특히 컴퓨터 하드웨어 구조는 프로세서, 캐시, 그리고 메모리 계층 구조로 결정되기 때문에 이들 구성 요소 하나하나가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주게 됩니다. 컴퓨터 구조와 함께 운영체제의 성능, 컴파일러의 효율, 그리고 프로그램 구현에 사용된 프로그래밍 언어 및 프로그램 기술 등은 컴퓨터 성능에 영향을 주는 중요한 요소들입니다. 다음은 컴퓨터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컴퓨터 성능을 표시하는 수단으로 자주 사용되는 표시 방법으로 CPU 클럭 속도, CPI, MIPS, 메가플롭스가 있습니다. 먼저 CPU 클럭 속도는 CPU가 사용하는 클럭의 속도를 말합니다. 즉 클럭 주파수를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CPU 성능은 CPU 클럭 속도에 비례하기 때문에 CPU 클럭 속도를 CPU 성능 표시 방법으로 사용하게 됩니다. 대부분의 컴퓨터에서 CPU 클럭은 시스템 클럭과 일치하고, CPU 클럭 속도는 CPU 하드웨어 설계 및 구현 방법에 따라 결정되어집니다. 다음은 시스템 클럭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시스템 클럭은 컴퓨터에 사용하는 기본 클럭으로, 컴퓨터 구성 요소들은 모든 동작을 이 클럭에 맞춰 동기화시켜 움직이게 됩니다. 시스템 클럭의 속도는 클럭 주파수로 표시합니다. 시스템 클럭은 시스템 전체의 동작 타이밍을 결정하기 때문에 클럭 왜곡, 즉 클럭 스큐가 발생하지 않도록 정밀하게 분배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메모리 클럭은 메모리가 사용하는 클럭을 말합니다. 일반적으로 메모리는 클럭을 사용하지 않지만은 싱크로너스 메모리인 경우에는 클럭을 사용하게 되고, 이러한 메모리 클럭은 일반적으로 시스템 클럭보다 속도가 느린 것입니다. 다음은 클럭 주파수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클럭 주파수는 초당 클럭 신호의 변화율을 말하며 초당 클럭 펄스 수로 표현됩니다. 클럭 스피드, 클럭 레이시라고 말하기도 합니다. 예를 들면 클럭 주파수는 50MHz, 4GHz와 같이 헤르츠 단위로 표시합니다. 클럭 주파수가 높을수록 CPU 처리 능력이 높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다음은 클럭 사이클 타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클럭은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클럭 펄스를 말하는데, 클럭 사이클은 하나의 클럭 펄스 주기를 말합니다. 논리적으로 1과 0으로 구성된 클럭 사이클은 로직 값이 0 또는 1인 상태, 그리고 로직 값이 0에서 1로 변하는 라이징 엣지와 1에서 0으로 변하는 폴링 엣지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아래 그림의 왼쪽 파형은 이상적인 상태의 펄스 형태를 보여주고, 오른쪽 파형은 실제 파형을 갖다가 약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오른쪽 파형을 보면은 라이징 엣지와 폴링 엣지가 사선으로 표시되어 있는데, 그 변화 시간을 라이징 타임, 폴링 타임으로 표시합니다. 클럭 사이클 타임은 클럭 사이클 사이의 시간 간격, 즉 클럭 사이클의 시간을 말합니다.
다음은 CPU 타임에 대해서 설명하겠습니다. CPU 타임은 명령어 실행에 CPU가 소모한 시간을 말합니다. CPU 클락 사이클 수와 클락 사이클 타임을 곱한 값으로 CPU 클락 사이클 수를 클락 주파수로 나눈 값과 같습니다. 따라서 프로그램 실행 속도 향상 방법은 프로그램 실행에 필요한 클락 사이클 수를 줄이거나 클락 주파수를 높이면 됩니다. 지금은 명령어 처리를 병렬화시켜서 하나의 CPU 클락 사이클 동안에 여러 개의 명령을 실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CPU 클럭 속도가 프로그램 실행 속도를 표현하는 데는 충분하지 않습니다. 다음은 CPI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CPI는 Cycles per Instruction의 약자로 명령어 하나를 실행하는 데 필요한 클럭 사이클 수를 말합니다. 명령어 유형에 따라서 명령어 실행에 필요한 클럭 사이클 수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프로세서 또는 프로그램의 실행 성능은 평균 CPI 값을 사용해서 표기합니다. 프로그램의 평균 CPI를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아래 수식은 프로그램에 n가지의 유형의 명령어가 사용됐다고 가정한 계산식입니다. 간단하게 설명하면 프로그램에 사용된 모든 유형의 명령어의 CPI와 각 명령어의 명령어 수를 곱한 값을 모두 합한 전체 CPU 값을 실제 명령어 수로 나눈 값이 되겠습니다. 평균 CPI 값을 사용해서 CPU 타임을 계산하려면 다음 식과 같이 평균 CPI 값과 전체 명령어 수를 곱한 값에 클락 사이클 타임을 곱하면 됩니다. CPU의 성능은 CPU 타임 분의 1의 값으로 표현할 수 있습니다. 다음은 MIPS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MIPS는 Millions of Instruction per Second의 약자로 초당 몇백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할 수 있는가를 의미합니다. MIPS는 현재 가장 많이 사용되는 프로세서 성능 표시 방법입니다. MIPS를 계산하는 가장 간단한 방법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체 명령어 수를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된 CPU 타임의 10의 6승을 곱한 값으로 나누는 것입니다. 앞에서 구한 평균 CPI를 구하는 식을 이 식에 대입하면은 MIPS는 주파수가 높을수록 높고 평균 CPI 값이 클수록 낮아진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다음은 평균 CPI를 사용해서 MIPS를 계산하는 방법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CPU 클락 주파수를 500MHz라고 가정하고 명령어 유형에 따른 평균 CPI와 명령어 비율이 아래 표와 같다고 했을 경우에 평균 CPI와 MIPS는 아래 계산식을 사용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평균 CPI는 각 명령어 유형의 평균 CPI와 명령어 비율을 곱한 값을 누적해서 구할 수 있습니다. 예를 들면 연산 명령어인 경우에는 평균 CPI 값이 2이고 명령어 비율이 50%입니다. 따라서 CPI를 구하기 위해서는 평균 CPI에다가 명령어 비율인 0.5를 곱한 값이 연산 명령어의 CPI가 되겠습니다. 이와 같이 연산 명령어 플러스 로드 스토어 명령어 그리고 실행 흐름 제어 명령어 그리고 기타 명령어들의 CPI를 계산해서 더한 값을 구하면 2.0이 되고 이 2.0의 값이 평균 CPI 값이 되겠습니다. MIPS 계산은 앞에서 구한 MIPS 공식을 사용해서 구하면 되겠습니다. CPU 클럭 주파수를 평균 CPI로 나눈 값이 MIPS가 되겠습니다. 이 테이블 값을 사용해서 MIPS를 계산하면 250 MIPS가 되겠습니다. 250 MIPS라고 하는 것은 실제로 초당 2억 5천만 개의 명령어를 실행한다는 얘기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메가플롭스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메가플롭스는 Millions of Floating Point Operation per Second의 약자로 부동소수점 연산 성능을 표시하는 방법입니다. 즉, 초당 몇백만 개의 부동소수점 연산을 실행할 수 있는가를 표시합니다. 메가플롭스 계산식은 프로그램에 포함된 전체 부동소수점 연산수를 프로그램 실행에 소요된 CPU 타임의 10의 6승 값을 곱한 값으로 나누면 됩니다.
메가플rop스는 부동산 수점 연산을 포함한 프로그램에만 적용할 수 있으며 명령어 대신에 실제로 부동산 수점 연산 동작을 카운트하게 됩니다. 이 그림은 삼성 모바일 AP인 엑시노스 프로세서의 밉스와 메가플rop스로 보여주는 차트입니다. 맨 위는 4개의 CPU 코어를 내장하고 있는 저성능, 저소비인력 프로세서이고요. 두 번째 프로세서는 마찬가지로 4개의 코어를 내장하고 있지만 고성능, 고소비전력의 특성을 가진 프로세서입니다. 세 번째 차트는 8개의 코어를 내장한 프로세서 성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각 프로세서에서 녹색과 적색 바는 메가플rop스 성능을 표시하고 있고 파란색 바는 밉스 성능을 표시합니다. 이 성능평가에 사용된 테스트 프로그램은 웨스턴, 드라이스톤이라고 불리는 성능평가 전용 프로그램입니다. 새롭게 시장에 선보이는 프로세서들은 잘 알려진 성능평가 프로그램을 실행한 결과값을 공개하며 새로운 프로세서가 어느 정도 성능 개선이 이루어졌는지 상대 비교 결과를 알려주기도 합니다. 다음은 벤치마크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벤치마크는 서로 다른 프로세서의 성능을 상대 비교하는 방법을 말하며 벤치마크 작업을 벤치마크 테스트, 줄여서 BMT라고 합니다. 그리고 벤치마크에 사용되는 프로그램을 벤치마크 프로그램이라고 합니다. 벤치마크 프로그램의 특성은 고급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되며 서로 다른 기계들 사이에서 호환성을 유지할 수 있어야 합니다. 또한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시스템 프로그램, 수치적 프로그램 또는 상용 프로그램과 같은 특정 운영 분야에서 대표성을 보이는 프로그램으로 선정해야 됩니다. 그리고 성능 측정이 쉬워야 되고 널리 보급될 수 있는 프로그램이 벤치마크 프로그램에 적합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다음은 벤치마크 스위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벤치마크 스위트는 특정 운영 분야 프로그램이나 시스템 프로그램을 벤치마크하는 데 사용되는 프로그램 집합을 말합니다. 주로 고급 언어로 정의된 프로그램들을 사용하게 됩니다. 주요 벤치마크 스위트를 알아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먼저 뱁코, 비즈니스 어플리케이션 퍼포먼스 코퍼레이션이라는 기관에서 윈도우즈, 안드로이드, iOS와 같은 범용 운영체제 및 운영 프로그램을 사용하고 있는 PC의 벤치마킹에 사용하고 있습니다. 모바일 마크, 시스마크, 태블릿 마크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인베디드 시스템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성능 평가를 위한 벤치마크 스위트로 EMBC, 인베디드 마이크로프로세서 벤치마크 컨소시엄에서 코어 마크, IoT 마크라는 형태로 제공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로는 컴퓨터 성능 평가에 필요한 표준 테스트 세트를 관리하는 단체인 스펙, 스탠다드 퍼포먼스 이밸루에이션 코퍼레이션에서 제공하는 스펙 INT, 스펙 인티저 또는 스펙 플로팅 포인트, 스펙 FP가 있습니다. 스펙 벤치마크 스위트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겠습니다. 스펙 벤치마크 스위트는 스펙에서 제공하고 있는 벤치마크 스위트로 프로세서 중심의 성능을 평가를 하기 위한 벤치마크 스위트로 스펙 CPU 2006이 있습니다. 이 중 CINT 2006은 정수 연산평 성능을 평가하고 CFP 2006은 실수 연산 성능을 평가합니다. 스펙 JVM 2008은 JVM 클라이언트 플랫폼의 하드웨어 및 소프트웨어 결합 성능을 평가하며 스펙 JBB 2013은 서버 측 자바 기반 상거래 응용 프로그램 성능을 평가합니다. 스펙 APC는 3D 프로그램 성능 평가, 그리고 스펙 웹 99는 웹 서버들의 성능을 평가하고 스펙 메일 2001은 메일 서버의 성능을 평가하는 벤치마크 스위트들입니다. 다음은 신세틱 벤치마크를 설명하겠습니다. 신세틱 벤치마크는 많은 응용 프로그램들을 통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인위적으로 작성된 프로그램을 사용해서 성능을 평가하는 방법을 말합니다. 대표적인 신세틱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웨스턴과 드라이스톤이 있습니다. 웨스턴 벤치마크 프로그램은 1972년 알골 언어로 작성된 프로그램으로 주로 실수 연산을 평가하고 있으며 드라이스톤 프로그램은 1984년 에이다 언어를 사용해서 작성되었으며 주로 정수 연산을 포함하고 있는 벤치마크 프로그램입니다.